크리스마스를 며칠 앞둔 12월의 연말, 백화점 본점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대형 트리 앞에서는 가족들이 웃으며 사진을 찍고 있었고, 아이들은 선물 상자를 끌어안은 채 이곳저곳을 뛰어다녔습니다. 캐럴이 끊임없이 흘러나왔고, 그날의 백화점은 그 자체로 축제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공간 한가운데서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이고 서 있었습니다. 그날 백화점 장난감 코너에서 작은 마찰이 하나 있었을 뿐입니다. 정말 별것 아닌 요청 한마디, 그리고 그걸 가볍게 웃어넘기며 조롱하던 직원들. 그 순간엔 누구도 그 일이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저 역시 그랬습니다. 그냥 기분 나쁜 하루 중 하나로 끝날 거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몇 시간 뒤, 그날 장난감 부스에 있던 직원들은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전원 해고되었습니다. 멸시하고 비웃던 직원들뿐만 아니라 웃고 떠들며 동조하던 직원들, 옆에서 보고도 모른 척하던 직원들까지 모두였습니다. 도대체 장난감 코너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왜 그날의 사소해 보이던 순간이 이렇게까지 극단적인 결말로 이어졌을까요? 그 질문의 시작은 아주 평범해 보였던 한 장면에서부터였습니다. 그날 저는 특별한 목적 없이 백화점을 찾았습니다. 비싼 물건을 사려던 것도 아니고 누군가를 만나기로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연말 분위기를 한 번쯤 느껴보고 싶다는 생각, 그게 전부였습니다. 오래전에는 이런 공간이 낯설지 않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백화점은 저와는 상관없는 세상의 장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도 크리스마스를 앞둔 날만큼은 잠깐이라도 그 안에 있어 보고 싶었습니다. 제 차림은 솔직히 말해 이곳과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오래 입어 색이 바랜 외투, 몇 해를 신었는지 기억도 나지 않는 구두, 손등에 깊게 패인 주름. 주변을 둘러보면 반짝이는 코트와 새 신발, 포장도 뜯지 않은 쇼핑백이 넘쳐났습니다. 저는 그 사이에서 너무도 분명하게 구분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가장 먼저 알아본 건 직원들이었습니다. 장난감 코너에 들어섰을 때 직원들의 태도는 다른 손님들과 분명히 달랐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온 가족에게는 먼저 다가가며 친절하게 설명하던 직원들이 제 앞에서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마치 제가 그 공간에 없는 사람인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진열대 앞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손을 대지도 않았고 가격을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한 장난감을 잠시 바라보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그 침묵은 오래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제 뒤쪽에서 직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낮았지만 충분히 들릴 정도였습니다. 여기 그냥 서 계시면 안 돼요. 그 말에는 안내도 배려도 없었습니다. 이유를 묻지도 않았고 도움이 필요한지 묻지도 않았습니다. 이미 결론이 내려진 말투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괜히 반응했다가 더 큰 오해를 살까봐, 더 큰 소란이 될까봐 그저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 침묵을 보고 직원은 한 번 더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옆 직원이 들을 수 있도록 말이죠. 이런 분들 때문에 애들 장난감 없어지는 거예요. 그 말이 떨어지자 옆에 있던 직원이 웃었습니다. 크게 웃지도 않았고 말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가볍게 웃고 넘겼습니다. 그 웃음 하나로 제 자리는 완전히 정해졌습니다. 저는 손님이 아니라 경계해야 할 대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이를 아는 부모도 있었고 장난감을 고르던 가족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누구 하나 그 상황을 이상하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제 편을 들지 않았고 아무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은 직원의 말보다 더 날카롭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결국 고개를 숙였습니다. 변명하지도 항의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순간만 빨리 지나가기를 바랐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행동이 오히려 그들을 더 확신하게 만들었습니다. 역시 말 안 하는 사람, 역시 문제될 사람이라는 확신 말입니다. 그날 장난감 코너에서 벌어진 이 일은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사소한 장면이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그 순간 이미 누군가는 선을 넘었고 그 선을 넘는 모습을 모두가 당연하게 받아들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몇 시간 뒤 아주 명확한 방식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제부터 저는 그날 그 공간에서 어떤 일들이 차례로 벌어졌는지, 그리고 왜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책임을 지게 되었는지 하나씩 이야기하려 합니다. 그날 장난감 코너에서 느꼈던 불편함은 단순히 한 직원의 말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조금만 지나자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한 사람의 태도가 아니라 그 공간 전체의 공기였다는 것을요. 누군가를 손님으로 대하는 기준이 이미 정해져 있었고, 저는 그 기준 밖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직원들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암묵적으로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 서 있는 동안 직원들은 계속해서 다른 손님들에게만 말을 걸었습니다. 아이가 조금만 울어도 바로 달려가 장난감을 추천해 주었고, 부모가 가격을 묻기라도 하면 친절하게 웃으며 설명했습니다. 그 사이에서 저는 투명 인간처럼 취급받았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투명 인간보다 더 불편한 존재였습니다. 보이지만 불편해서 외면해야 하는 대상이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직원들의 시선이 노골적으로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멀리서 한번 후어보는 정도가 아니라 일부러 제 쪽을 보며 수군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말을 낮췄지만 웃음 섞인 표정만으로도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왜 아직도 안 나가지? 라는 표정, 저런 사람은 왜 들어오는 거지? 라는 눈빛. 그 시선들이 하나둘 모여 제 등을 눌렀습니다. 저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상황이 오래가지 않을 거라고, 곧 끝날 거라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상황은 더 분명해졌습니다. 직원들은 제가 스스로 나가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직접적으로 쫓아내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불편함을 주어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만들려는 듯 했습니다. 그 방식은 조용했지만 분명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건 주변 손님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직원의 말에 웃음을 터뜨리던 사람, 괜히 눈이 마주칠까 봐 고개를 돌리던 사람, 아이에게 저기 가지 말라고 말하던 부모. 그 누구도 제게 직접적으로 무례한 말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행동 하나하나가 제가 이 공간에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라는 메시지를 반복해서 던지고 있었습니다. 장난감 코너는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했지만 제 주변만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선이 그어져 있는 것처럼 사람들의 동선이 저를 피해 흐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안에서 점점 더 작아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몸을 조금만 움직여도 괜히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더 가만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직원들 사이에서도 역할 분담은 분명해 보였습니다. 직접 말을 던지는 사람, 옆에서 웃으며 동조하는 사람, 그리고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외면하는 사람.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들은 자연스럽게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더 섬뜩하게 느껴졌습니다. 이곳에서는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저는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느꼈습니다. 이 공간에서는 누군가를 무시하는 일이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불편한 사람을 불편하게 대하는 건 이미 일상처럼 굳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아무도 책임질 필요를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저 분위기상 어쩔 수 없는 일로 처리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잠시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냥 다른 층으로 올라가거나 백화점 밖으로 나가버릴까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억울하다는 감정이 마음속에서 점점 커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왜 제가 물러나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 이해할 수 없음이 저를 그 자리에 붙잡아 두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장난감 코너의 공기는 점점 더 불편해졌습니다. 직원들은 저를 의식하며 더 큰 소리로 웃었고 제 존재를 지우기라도 하듯 다른 손님들에게만 집중했습니다. 저는 그 모든 장면을 고개를 숙인 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미 깨닫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오해나 실수가 아니라 명백한 태도의 문제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 태도는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제부터가 시작이었습니다.
그들이 어디까지 선을 넘을 수 있는지 그때의 저는 아직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장난감 코너에 머문 시간이 길어질수록 직원들의 태도는 점점 더 대담해졌습니다. 처음에는 무시였고 그 다음은 노골적인 불편함이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아예 숨기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제가 계속 그 자리에 서 있는 것 자체가 그들을 자극하는 이유라도 되는 듯 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진열대 앞에서 몸을 조금 비켜 서 있었습니다. 다른 손님들이 지나가기 편하도록 일부러 공간을 내주고 있었지만 그 배려는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결국 사건이 되는 말은 아주 아무렇지 않게 던져졌습니다. 한 직원이 제 옆으로 다가와 장난감 상자를 정리하는 척하며 말을 꺼냈습니다. 그 목소리는 크지도 작지도 않았습니다. 일부러 주변 사람들이 들을 수 있을 정도의 크기였습니다. 어르신, 이거 애줄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오래 보고 계세요? 그 말에는 질문의 형식을 하고 있었지만 이미 답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질문에 답할 자격조차 없는 사람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말이 떠올랐지만 입 밖으로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조금 숙인 채 손에 쥔 것도 없이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자 직원은 기다렸다는 듯 말을 이어갔습니다. 요즘 이런 데서 사고 많이 나요. 그래서 저희도 예민해요. 그 순간 주변의 공기가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몇몇 손님들이 그쪽을 바라보았고 직원 옆에 있던 다른 직원도 슬쩍 웃음을 흘렸습니다. 그 웃음에는 놀람도 불편함도 없었습니다. 마치 이미 여러 번 반복된 상황을 다시 보는 사람처럼 익숙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말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저를 특정한 범주로 묶는 선언이라는 것을요. 아무 증거도 이유도 없이 저는 의심해야 할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사실이 너무도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점이 저를 더 숨막히게 만들었습니다. 주변에 있던 한 부모는 아이를 제 쪽에서 멀리 데려갔고 다른 손님은 괜히 제 가방을 힐끗 쳐다보았습니다. 그 모든 시선이 한 방향으로 모였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이미 많은 말을 들은 것과 같았습니다. 조심해야 할 사람, 문제가 될 수 있는 사람, 여기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 그 낙인이 순식간에 찍혔습니다. 그때 한 직원이 다른 직원에게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괜히 문제 생기면 우리만 피곤해져. 그 말은 저를 향해 던진 말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도 있었겠지만 누구를 두고 한 말인지는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직원들은 고개를 끄덕이거나 아무렇지 않게 웃고 넘겼습니다. 단 한 명도 그 말을 말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이 공간에서 저를 보호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입을 열까 고민했습니다. 그런 의도가 아니다. 그냥 보고 있었을 뿐이다 하라는 말이 목까지 차올랐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이미 늦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말을 해도 이미 그들은 제 말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제가 말을 하면 할수록 더 큰 오해와 더 큰 소란만 만들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다시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시선을 바닥으로 내렸습니다. 그 침묵은 저를 보호하기 위한 선택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들의 태도를 더 확신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직원의 얼굴에는 역시라는 표정이 떠올랐고 주변의 웃음은 더 커졌습니다. 그날 장난감 코너에서 던져진 이 몇 마디는 누군가에게는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갈 말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말은 분명히 선을 넘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안내도 규정 설명도 아닌 사람을 의심하고 낙인 찍는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선을 넘는 순간을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느꼈습니다. 이제 일은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요. 이미 분위기는 만들어졌고 저는 그 안에서 가장 약한 위치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더 키울지 아니면 더 밀어붙일지는 더 이상 제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그날의 장난감 코너는 그렇게 조용히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한마디가 떨어진 이후로 장난감 코너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전까지는 애써 감추려 했던 불편함이 이제는 노골적인 태도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직원들은 더 이상 저를 손님으로 대하려는 신용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문제가 될 수 있는 사람을 관리해야 할 대상으로 보고 있다는 게 분명히 느껴졌습니다. 그 변화는 아주 미세했지만 그래서 더 분명했습니다. 직원 한 명이 무전기를 만지작거리며 제 쪽을 힐끗거렸습니다. 실제로 호출을 하지는 않았지만 그 행동 하나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마치 언제든 보안 요원을 부를 수 있다는 암묵적인 경고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이 상황이 더 이상 단순한 말다툼이나 오해의 수준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미 관리 대상으로 분류된 순간 제 의도나 설명은 중요하지 않아졌습니다. 그 와중에도 직원들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졌습니다. 일부러 그런 건지 아니면 원래 그런 건지는 알 수 없었지만 제 주변에서 나누는 대화들은 모두 제 귀에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연말이라 별사람 다 온다니까. 괜히 사고 나면 골치 아파. 그 말들은 제 이름을 부르지 않았지만 누구를 향한 말인지는 분명했습니다. 그들은 저를 보며 웃었고 그 웃음은 전혀 숨기려 하지 않았습니다. 주변 손님들의 반응도 변해갔습니다. 처음에는 눈길을 피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노골적으로 저를 휘어보았습니다. 누군가는 제 손을, 누군가는 제 가방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무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시선 하나하나가 이미 판단을 끝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마치 설명도 변호도 허락되지 않은 채 피고석에 앉아있는 기분이었습니다. 그 순간 가장 괴로웠던 건 이 모든 일이 너무도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직원도 손님도 그 누구도 이 상황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런 장면이 이곳에서는 종종 벌어지는 일이라는 듯 모두가 익숙한 태도로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이 두려웠습니다. 이 공간에서는 누군가를 이렇게 몰아붙여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한 직원이 장난감 진열대를 정리하며 제 앞을 가로막듯 섰습니다. 의도적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 행동 하나만으로도 저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없다는 메시지를 충분히 받았습니다. 저는 한 발짝 뒤로 물러섰고 그 순간 직원의 얼굴에는 짧은 만족감이 스쳤습니다. 말없이 상대를 밀어냈다는 확신, 그리고 그게 가능하다는 경험에서 오는 묘한 안도감 같은 것이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여러 번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정말 내가 잘못한 게 있나?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답은 같았습니다. 저는 그저 서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 사실이 오히려 더 억울하게 느껴졌습니다. 잘못이 없다는 걸 알기에 왜 이런 상황을 감당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해할 수 없음이 가슴 안에서 점점 더 무거운 감정으로 쌓여갔습니다. 직원들 사이의 분위기는 점점 하나로 굳어졌습니다. 처음 말을 꺼냈던 직원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자연스럽게 같은 태도를 취했고 그 과정에서 누구도 이 상황을 제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서로의 행동을 확인하며 이 정도는 괜찮다는 신호를 주고받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묵인과 동조가 말 한마디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개인의 감정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요. 이건 구조의 문제였습니다. 누군가를 함부로 대할 수 있는 환경, 그리고 그걸 아무도 문제 삼지 않는 분위기. 그 안에서 저는 가장 약한 위치에 서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쉽게 대상이 된 것이었습니다. 그날 장난감 코너는 여전히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했지만 제 귀에는 그 웃음소리가 점점 멀어지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그 웃음과 제 처지가 너무도 대조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점점 이 공간에서 밀려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물리적으로 쫓겨난 것은 아니었지만 이미 마음속에서는 여러 번 밖으로 내몰린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이 상황은 아직 끝이 아니라는 것을요. 지금까지의 무시는 다음에 올 더 큰 모욕을 위한 준비 단계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들은 점점 더 확신을 가지고 있었고 그 확신은 곧 행동으로 이어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무거운 공기가 이어지던 순간 장난감 코너 한쪽에서 직원이 저를 향해 또다시 조롱 섞인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이 정도 있으면 우리 사장도 해볼 만하겠네.
말 자체는 가벼워 보였지만 그 순간 제 몸에 전류가 흐르는 것처럼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제 의도는 단순했습니다. 단지 장난감 하나를 직접 보고 아이들에게 선물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을 뿐이었는데 그 한마디로 제 존재 전체가 웃음거리로 치부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들은 제 얼굴이나 제 이야기를 전혀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조롱과 평가만 존재했습니다. 주변 손님들은 처음에는 저를 슬쩍 바라보는 정도였지만 직원의 말이 떨어진 순간 일부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웃음 속에는 호기심도 공감도 이해도 없었습니다. 오직 재미를 소비하는 시선만 존재했습니다. 그 웃음들이 제게는 날카로운 칼날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단순히 무시당하는 것 이상의 굴욕을 체감했습니다. 단순히 소리로 들리는 조롱이 아니라 눈빛과 몸짓, 표정과 공기의 모든 것이 합쳐진 모욕이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직원들은 서로를 격려하는 듯 보였습니다. 누군가는 제 옆을 지나가며 힐끗 웃고 또 다른 이는 저를 바라보며 귓속말로 무언가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들의 웃음과 신호는 점점 더 집단적이고 확신에 찬 태도로 바뀌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이 상황을 완전히 장악했다는 암묵적인 선언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 집단 속에서 완전히 고립된 존재가 되었고 그 고립감은 차갑고 무겁게 제 안을 채웠습니다. 지점장까지 상황에 끼어들었습니다. 그는 표정은 차갑게 목소리는 낮게 내리깔며 말을 걸어왔습니다. 손님, 조금 조용히 해주실래요? 그 한마디에는 격하와 권위가 섞여 있었습니다. 친절하거나 이해하려는 의도는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신이 틀렸다라는 무언의 선언처럼 다가왔습니다. 직원들의 조롱이 단순한 개인 감정에서 시작되었다면 이제는 시스템 전체가 저를 압박하는 구조적 모욕으로 변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백화점의 규율과 권한이 저를 억누르는 도구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이 필요 없다는 사실을 이미 직감했습니다. 그럴수록 그들은 더 신나서 조롱을 이어갔고 저는 단지 그 현장 속에서 조용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머니 속 손은 굳어졌고 숨을 고르려 해도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이제 끝내야 한다는 생각이 동시에 피어올랐습니다. 하지만 그 끝내는 방법이 무엇인지 아직 확실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제 시선은 장난감 코너 뒤편에 있는 벤치를 향했습니다. 작은 안식처이지만 그 벤치가 지금의 저에게는 유일하게 마음을 진정시킬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한 발자국 뒤로 물러서며 그 벤치를 향했습니다. 그 한 걸음, 그 한 침묵 속에 이미 복수와 반전의 씨앗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몇 시간 전만 해도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던 작은 요청이 직원들의 조롱과 모욕으로 인해 이토록 심각한 사건으로 번질 줄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씨앗은 지금 조용히 제 안에서 자라고 있었습니다. 이때까지의 굴욕과 무시는 단지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될 것이고 그들의 예상치 못한 결말은 이미 계획되고 있었습니다. 이 순간 저는 처음으로 마음속에서 단단한 결심을 했습니다. 이제 끝을 보여주겠다. 그리고 그 결심이 점점 더 현실로 다가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직원들은 아직 모르고 있었지만 그들의 모든 조롱과 무시는 곧 되돌아올 참교육의 서막이었던 셈이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몸을 잠시 낮추고 심호흡을 했습니다. 사람들 사이를 지나가는 발걸음 소리, 아이들의 웃음소리, 종소리, 안내 방송의 친근한 음성까지 모든 것이 뒤섞여 제 머릿속에는 단단한 결심만이 남았습니다. 사람들의 시선, 직원들의 웃음, 조롱. 이 모든 순간이 제 안에서 하나의 그림처럼 그려지며 결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에게 가해진 모욕은 단순한 말 한마디의 웃음거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체계적인 무시와 권위 앞에서의 굴욕이었습니다. 그들의 웃음과 조롱, 그리고 지점장의 권위적 태도는 백화점이라는 구조 안에서 저를 철저히 소외시키고 희화화하려는 시도였습니다. 그러나 겉으로는 잠잠히 앉아있는 저의 침묵 속에는 복수를 준비하는 모든 생각이 집약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벤치 위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이름을 하나하나 확인하며
연락을 걸었습니다. 비서, 재무본부장, 법무팀 모두 이미 준비된 시나리오 속에 필요한 인물들이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네,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라는 목소리 속에서 저는 속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단순히 웃음거리였던 84세 노인의 겉모습 뒤에는 막강한 권한과 힘을 가진 존재가 숨겨져 있었음을 그들은 곧 알게 될 것입니다. 그 순간에도 장난감 코너를 오가는 직원들은 여전히 저를 무시해야 할 존재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저를 벤치에 앉은 작은 그림자로만 보았고, 저는 그들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히려 그 무시는 상황을 더 완벽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람은 쉽게 평가하고 조롱할 수 있는 존재를 과소평가할 때 그만큼 스스로를 위험에 빠뜨리게 됩니다. 전화를 마친 후 저는 다시 장난감 코너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직원들은 여전히 웃고 떠들며 다른 고객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행동 하나하나가 제 안에서 기록되고 계산되고 나중에 되돌려줄 리스트에 추가되었습니다. 조롱했던 한마디, 무시했던 시선, 방관했던 표정, 모든 것은 곧 되돌려질 것입니다. 벤치 위에서 잠시 눈을 감고 호흡을 가다듬었습니다. 이 순간은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전략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 없던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복수의 서막은 시작된 상태였습니다. 직원들의 모욕과 백화점 내 체계적 무시는 이제 끝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끝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은 단순한 경고가 아닌 참교육이자 사이다 같은 결말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마음속으로 단호히 다짐했습니다. 이제 그들의 모든 경솔함과 무시는 반드시 값어치를 치르게 할 것이다. 벤치 위에서 느낀 평온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곧 실행될 복수의 전초전과도 같았습니다. 단순한 웃음과 조롱이 백화점 안에서 얼마나 큰 파장을 불러올 수 있는지 그들은 이 순간 아무것도 상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장난감 코너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평온했지만 마음속에서는 이미 전략이 완전히 세워진 상태였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실행뿐이었고, 직원들이 자기들의 실수를 깨닫는 순간 그것은 그들의 모든 오만과 무시를 단번에 무너뜨릴 참교육으로 이어질 것이었습니다. 이제 이야기의 다음 단계에서는 그들이 어떻게 충격 속에서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사소한 조롱과 무시가 얼마나 큰 결과로 돌아오는지 하나하나 드러날 것입니다. 단순한 웃음거리가 어떻게 백화점 전체를 패닉으로 몰고 가는지 그 결말은 이제 눈앞에 다가와 있었습니다. 장난감 코너를 향해 다시 발걸음을 옮기는 동안 제 안에서는 묘한 감정이 일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저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던 존재였습니다. 직원들의 웃음 속에서, 고객들의 무심한 시선 속에서 그저 지나가는 노인 하나로 취급되던 사람이었죠. 하지만 지금의 저는 달랐습니다. 아무것도 변한 것은 없어 보였지만 이미 판은 완전히 뒤집혀 있었습니다. 백화점 안은 여전히 크리스마스를 앞둔 연말 분위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트리 앞에서는 가족들이 사진을 찍고 있었고, 아이들은 손에 장난감을 들고 웃으며 뛰어다녔습니다. 안내 방송은 따뜻한 목소리로 할인 행사를 알리고 있었고, 직원들은 늘 그렇듯 고객을 맞이하며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 평화로운 풍경 속에서 곧 폭풍이 몰아칠 거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저 혼자뿐이었습니다. 장난감 코너에 가까워질수록 아까 저를 조롱하던 직원들의 얼굴이 하나둘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여유로워 보였고 조금 전 있었던 일을 대수롭지 않게 넘긴 듯 했습니다. 누군가는 커피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누군가는 다른 손님을 응대하며 웃고 있었습니다. 저를 향한 조롱과 멸시는 이미 그들의 기억 속에서 사소한 해프닝 정도로 정리된 듯 보였습니다. 그 모습이 오히려 확신을 주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있구나. 그 가벼움과 안일함이야말로 이 이야기가 여기까지 오게 된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코너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일부러 시선을 피하고 천천히 움직이며 여전히 약자로 보이도록 행동했습니다. 그때 직원 한 명이 저를 힐끗 바라보며 작은 웃음을 흘렸습니다.
아까와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노인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눈빛, 귀찮다는 기색, 그리고 은근한 비웃음. 저는 그 시선을 느끼면서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속으로는 차분하게 숫자와 시간, 그리고 곧 벌어질 상황을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멀리서 낯익은 얼굴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정장을 깔끔하게 차려입은 비서, 재무본부장, 그리고 법무팀 책임자. 그들은 주변을 빠르게 살피며 제 위치를 확인하고 있었고, 저는 그들에게 눈에 띄지 않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직은 드러낼 때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에 모이고 상황이 충분히 무르익을 때까지는 이 평온함을 유지해야 했습니다. 장난감 코너의 공기는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정장 차림의 낯선 인물들을 보고 의아한 표정을 지었고, 누군가는 괜히 자세를 고쳐 잡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 누구도 이들이 누구인지, 그리고 왜 이곳에 왔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불안은 아직 희미했지만 분명히 번져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조금 전까지는 웃고 떠들던 사람들이 이제는 이유도 모른 채 긴장하기 시작하는구나. 이것이 바로 무시와 조롱의 대가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아직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보였지만 이미 상황은 제 손을 떠나 조직 전체를 향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날 장난감 코너는 평소와 다르지 않은 듯 보였지만 보이지 않는 균열이 분명히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균열은 곧 직원들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백화점 전체를 흔드는 사건으로 커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에서는 그 균열이 어떻게 본격적인 충격으로 변하는지, 그리고 직원들과 지점장이 그제야 자신들이 저지른 일을 깨닫는 순간이 어떻게 찾아오는지, 그 결정적인 장면이 펼쳐질 것입니다. 평범했던 연말의 하루가 단 한 사람의 침묵과 결심으로 어떻게 뒤집히는지, 그 핵심이 곧 드러나게 됩니다. 장난감 코너에 다시 들어섰을 때 직원들은 여전히 저를 평범한 손님 정도로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한 착각은 곧 깨질 운명이었습니다. 제 뒤에서 조용히 다가온 비서와 재무본부장이 서서히 코너 안으로 들어서며 주변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차분한 태도, 명확한 눈빛은 단순한 안내나 업무상의 방문이 아님을 직감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잠시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들의 움직임을 숨죽이며 지켜보았습니다. 코너 안 직원들 중 일부가 저를 힐끗 바라보았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우리를 주시하고 있지? 라는 혼잣말이 귓가를 스쳤지만 그들은 아직 사태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천천히 손을 들어 시계를 가리켰습니다. 단지 제 시계를 보여주겠다는 작은 행동이었지만 그 안에는 강력한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바로 제가 단순한 노인이 아니라 이 백화점과 직결된 주주이며 막강한 권한을 가진 인물이라는 사실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그러자 분위기가 급격히 변했습니다. 직원들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고 웃음과 장난기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특히 아까 저를 조롱하던 직원들의 눈빛은 공포와 당혹감으로 채워졌습니다. 그들은 단지 노인 하나를 비웃었을 뿐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노인이 바로 회사의 결정을 좌우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진 존재임을 이제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지점장이 나타났을 때 상황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평소 자신만만하게 직원들을 지휘하던 그는 제 곁을 지나가며 저를 힐끗 보더니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당황과 혼란이 섞여 있었고 말문이 막힌 듯한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그제야 그는 단순한 손님이 아닌 회사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존재임을 인식한 것입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비서와 재무본부장을 통해 중요한 문서를 전달했습니다. 직원들은 그 문서가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했지만 곧 그것이 단순한 종이가 아니라 회사의 주요 결정권과 관련된 자료임을 눈치챘습니다. 그 순간 장난감 코너 안의 공기는 무겁게 내려앉았고 긴장감이 모든 직원들에게 전염되었습니다. 몇 초 만에 일어난 변화였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무시와 조롱, 작은 장난과 웃음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지 직원들은 이제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장난이나 가벼운 농담으로
상황을 모면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천천히 그러나 단호하게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모든 결정은 제가 내립니다. 이 한마디는 코너 안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고 모든 직원들의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과거의 언행이 곧 현실로 돌아올 것임을 직감했지만 이미 늦은 상태였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에서는 직원들이 실제로 어떤 조치를 받게 되는지 그리고 백화점 전체가 얼마나 빠르게 혼란에 빠지는지 그 충격적인 과정이 세밀하게 펼쳐집니다. 무심코 저지른 가벼운 조롱이 어떤 결과로 이어지는지 그 극적인 순간이 바로 눈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제가 코너 안에서 한 발자국씩 움직일 때마다 직원들의 얼굴에는 점점 더 선명한 공포가 드리워졌습니다. 웃고 떠들던 직원들은 갑자기 얼어붙었고 아까 제 요청을 조롱하던 이들은 손발이 오그라든 듯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저를 단순한 손님, 노인 취급하며 깔봤던 순간들이 머릿속을 스쳐갔을 때 저는 이미 마음속으로 결정을 내린 상태였습니다. 비서가 가져온 문서를 지점장과 직원들 앞에 놓는 순간 긴장감은 극에 달했습니다. 그 문서에는 백화점 운영과 관련된 핵심 내용이 담겨 있었고 특히 제가 가진 주식과 권한을 통해 회사에 즉각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직원들은 그 내용을 얼핏 보고도 그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단순히 문제가 크다 정도로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지점장은 안절부절하며 서성거렸습니다. 그는 평생 수많은 손님과 직원을 상대했지만 이런 순간은 처음이었습니다. 아까 조롱하던 직원들은 서로를 힐끗 보며 불안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이 상황이 현실이라니 하는 속마음이 얼굴 전체에 드러났습니다. 이제 웃음은커녕 긴장과 공포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천천히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이 코너의 모든 직원에 대한 조치를 결정합니다. 누구도 예외는 없습니다. 짧지만 강력한 한마디가 울려 퍼지자 직원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이 말 한마디로 과거의 경솔함과 조롱, 무시, 그리고 방관이 모두 되돌아오는 순간임을 직감했습니다. 그리고 곧 백화점 전체의 연락망이 바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인사팀과 본사 담당자가 즉각적으로 상황 파악에 들어갔고 직원들의 모든 기록과 과거 행위가 재검토되기 시작했습니다. 웃고 떠들며 손님을 무시했던 행동, 말리지 않았던 행동, 못 본 척한 행동까지 모두 하나하나 조사되었습니다. 단 한 명도 빠짐없이 그날 코너 안에서 벌어진 모든 상황이 기록으로 남았습니다. 직원들은 점점 현실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해고될 수도 있다는 불안이 공기처럼 퍼지자 일부는 눈물을 글썽였고 일부는 멍하니 서서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사태는 걷잡을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들이 과거에 저지른 모든 무심한 행동과 조롱은 이제 눈앞에서 현실로 돌아오는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들을 내려다보며 단 한 번도 웃지 않았습니다. 단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권한을 행사하는 순간이었을 뿐입니다. 비서와 재무본부장이 저의 지시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 절차를 진행했고 직원들은 점차 하나씩 불러내어 최종 결정과 조치를 통보받기 시작했습니다. 코너 안은 이전의 활기찬 분위기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긴장, 공포, 그리고 깊은 후회뿐이었습니다. 몇 시간 전만 해도 아무렇지 않게 장난을 치던 손님을 조롱하던 이들이 이렇게 단숨에 무력해진 모습을 보는 것은 주변 다른 직원들에게도 큰 경고가 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에서는 백화점 전 직원들에게 퍼진 충격과 참교육의 여파, 그리고 결국 사이다처럼 마무리되는 결말이 어떻게 펼쳐지는지 모든 것이 드러납니다. 단순한 장난과 조롱이 얼마나 큰 결과를 낳는지 그 후폭풍이 모두에게 어떤 교훈을 남겼는지 보여드릴 차례입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장난감 코너 직원들은 단순히 해고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무책임함과 조롱, 방관이 얼마나 큰 문제였는지를 뼈저리게 깨닫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한 명 한 명 이름이 불리고 그동안 벌였던 행동과 결과가 조용히 그러나 냉정하게 설명되었을 때 그들의 얼굴에는 후회와 충격, 그리고 당혹감이 뒤섞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단 한 번도 감정을 폭발시키지 않았습니다. 과거에는 웃고 떠들며 저를 깔보던 이들이 이제는 떨리는 목소리로 사과를 전했습니다. 하지만 사과가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들의 조롱과 무시는 이미 기록으로 남아 있었고 법적 경영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제 결정이 최종적이었습니다. 이 순간 백화점 내부의 다른 직원들도 눈치를 보며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코너에서 벌어진 일이 전사적으로 회자되면서 절대 손님을 무시하지 말 것이라는 교훈이 강력하게 남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날의 해고 소식은 외부에도 알려졌습니다. 뉴스와 SNS를 통해 백화점 장난감, 코너 직원 전원 해고라는 소식이 퍼지자 사람들은 놀라움과 동시에 통쾌함을 느꼈습니다. 고객을 조롱하고 무시한 대가가 이렇게 확실히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이 많은 사람들에게 큰 충격과 교훈이 되었습니다. 단순히 해고가 아니라 무책임한 행동과 무심함, 조롱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메시지였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 백화점을 떠나 벤치에 잠시 앉아 있었습니다. 차가운 공기 속에서 저는 마음속으로 한숨 돌렸습니다. 물론 복수심이나 분노를 표출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다만 사람들에게 작은 조롱 하나, 작은 무시 하나가 얼마나 큰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 순간 저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을 것이다. 장난감 코너 직원들의 해고는 단순한 인사 조치가 아니었습니다. 이는 백화점 전체, 더 나아가 사회적 경각심을 불러일으킨 사건이 되었고, 저는 그 속에서 참교육의 순간을 만들어낸 셈이었습니다. 무시와 조롱, 방관이 가져오는 후폭풍은 이렇게 철저하게 되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 생생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날 이후 백화점은 변했습니다. 직원들은 손님을 존중하는 법을 철저히 배우게 되었고, 장난감 코너는 이전과 달리 조용하고 친절한 분위기로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사건을 백화점 사이다 사건이라고 불렀고, 저 역시 그 자리를 떠나면서 마음속 깊이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결국 한 사람의 조용하지만 확실한 권한 행사가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작은 조롱이 얼마나 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얼마나 통쾌하게 사이다처럼 되돌아올 수 있는지를 보여준 말 그대로 참교육의 순간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백화점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주는 강력한 메시지였습니다. 누구도 무시받아서는 안 되고 조롱은 반드시 돌아온다는 사실. 오늘의 이야기가 끝나도 그 교훈은 오래도록 기억될 것입니다.